네, 안녕하십니까. 고경가 제 10강 강의 시작합니다. 10강 오늘은 이 5장, 6장, 7장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요. 굉장히 원문 자체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점에 대해서 이 조우명 선생도 줄을 보면은 원문하고 조금 상이한 내용이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은 에, 이 어렵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원주도 보면은 원주 내용은 이게 대개파 이론을 적용해서 대개파 이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원주를 보면은 원주 대신에 종주만 한번 해보겠습니다요. 이것은 동서남북 이 네 개의 계를 가르치는 말이다 이거요. 그런데 이 동서남북계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대개파예요. 그런데 이 조명 선생 같은 경우에는 비성파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서남북 이 네 개의 계를 삼원용으로 이렇게 조명 선생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강동과 강석계는 지원과 인원으로 하고, 그리고 또 남북계는 천원으로 했습니다. 남북계 같은 경우에는 좌오묘유와 건건간소원인 이 천원이 됩니다요. 그런데 일단 원주의 해성은 현공의 조접한 수준에서 나왔다 이거요. 그래서 원주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에 두병건오란 말이 있어요. 이것은 하원 군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5번, 6번을 한번 볼까요? 북방의 두병, 두병이란 건 북두칠성의 자루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위치했냐면 오방에 위치했어요. 이것을 갖다가 조금영 선생은 군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의 애사 불합국이 되면 어찌 그 용로가 있겠는가? 이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요. 좀 어렵습니다요. 그래서 이것을 정명 선생은 이궁의 이치가 애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인원에 따라 이건 기륭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임자병양의 구운인 경우, 지금 방금 전에 구운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군의 임자병양은 쌍성해양으로 괜찮은데, 만약에 임자 옆에 자자나 계자는 또 똑같죠. 그런데 이것은 쌍성해자가 된 데다가 또 뭐 중궁의 오가 되네요. 그래서 반복음으로 상정 파제한다. 그래서 지천인 인원에 따라서 기륭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익히 알고 있죠요. 용이 대하여, 내룡이 대하여 태의. 태의 같은 경우에는 경자갑향은 왕산왕양이고요. 또 그 반대는 상산하수가 되죠. 그러기 때문에 태의에서도 묘는 아니다 이거요. 묘라는 것은 유자 묘향의 묘는 이 경자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자 묘향과 신자 의량은 경자
합향하고 상산화수와 왕산왕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다르다 이겁니다요. 그 이치는 용우원, 삼원용이죠. 삼원용에서 먼저 것은 그러니까 경유신에서 경이 제일 먼저 있죠. 그래서 경 그러니까 경자 갑향이죠. 지원용과 유자 묘양과 신자 의량 천원과 인원은 그 용법이 다르다 이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운과 유군의 경자와 평과 갑자 경향은 왕산 왕향이고 또 전반이 합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좋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자와 신자 같은 경우에는 또 상산화수가 되기 때문에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오운에 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오운의 유자와 신자 또 오운의 묘자 을자는 칠성타급이 돼서 그 성명이 혁혁하고 아주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일을 갖다가 새로 시작한다. 그런 좋은 의미의 내용인데 이게 칠성타급이라고 정우명 선생님이 좀 규정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원문 중에 이 광정과 연태란 말이 나와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려운 그 용어인데요. 말하자면 굉장히 그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풍수하고는 조금 실질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요. 일반 사람들은 모두 다 뭘 좋아하냐면은 앞에 명연 견수적 지국을 갖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뒤에는 산, 앞에는 물이 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배산음수 지세를 좋아하는데 좋아하고 뭔 모르냐면 물이 어떤 경우에는 뒤에 있으면 좋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상산화수 같은 경우는 뒤에 물이 있어야 좋죠. 그리고 어떤 때는 좌변, 어떤 때는 우변. 이것은 이 좌변이나 우변에 있는 경우에는 뭐 책계의 경우나 그렇지 않으면은 운이 바뀌었을 때를 의미를 말합니다요. 그래서 이것은 배산면수 또 좌청룡 우백호를 따지는 전통풍수 관념을 고집을 한다 이거요. 그리고 원운에 따라서 그 기륭이 바뀌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무튼 운에 따라서 그 좋은 좌양이 있고 길한 좌양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요. 6번에요. 6번 6장은 6장도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당깨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죠. 또 뭐 쌍깨도 나오고 근데 쌍깨는 삼목, 사목, 진소는 동목이죠. 그리고 6과 7, 건과 태는 똑같은 오행으로 봐서 금이죠. 그래서 이걸 쌍깨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은 7을 보하고 4는 3을 갖다 능히 도와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지금 선우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읽어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벅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우명 선생의 주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운의 장단에 계산하는 법은 심시 형공학 책 있죠. 거기에서 향성이 중궁에 들어가면은 갇힌다 이거죠. 그랬을
시기가 되면 입수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쌍성해양의 지궁만은 향성이 중궁이 아니라 좌산에 있는 글자에 비도하면 갇힌 것으로 삼는다. 그러죠. 그런데 쌍성해양이라도 중궁의 향성이 입증되면 그때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요. 그래서 심시연고학 책에 소재한 학계 또 책계별로 그 입수한 운이가 약간 착오가 있기 때문에 필자가 이게 다시 잘 고쳐놨다는데 이건 다 이미 아주 그 초급반 시절에 배워서 아시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자자는 160년이다. 이것은 이기상의 160년이기 때문에 보백지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이게 160년이라고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 현기풍수로 좋은 땅이 돼야지 이 발복이 많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또 뭐 항상 그 손사자가 좀 발복이 좀 짧은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진손사자요. 진자는 상사나서니까요. 팔운의 손자사자가 20년인데 20년이라고 해서 그냥 20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공 이기풍수상의 지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손자사자가 20년이지만 앞에 물이 있으면 중궁하고 향궁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20년이 아니라 발복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운법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요. 그 다음에 2절의 원주 해설은 돼지를 교보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돼지를 만나야죠. 그런데 소시장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전혀 관련성이 없는 내용을 그 해설로 담았다 이거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 독자들을 이 오리무중 속에 떨어지게 만들었다 하는데 종명 선생이 여기에 대해서 표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 한번 해보시고 연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남북 팔신 이렇게 나온 걸로 보면요. 그래서 이것도 대개파 이론으로 쓴 것 같아요. 이 아래 이 표도 이 우표를 갖다가 다시 정리한 겁니다요. 선우천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영정체조설이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뭐 우리가 영정은 알죠. 그런데 체조 뭐 이런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이 내용도 별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것은 그런데 지금 이제 팔운이죠. 팔운이라면은 팔자가 팔자 있는데 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삼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있으면은 이것도 삼팔목으로 해서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정이라는 건 이쪽에 팔자 옆에 이자가 있으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칫하면 혼동이 돼요. 그리고 또 조시는 팔과 칠은 소남소녀가 되는 것은 이게 뭐 조신이 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그 운하고 관계없이 만들어진 표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해야 할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 표는 이 조유해네요. 조유해가 지은 혈용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내용상에
영정 체조설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만들어 놨지만은 참고만 해보시기 바랍니다요. 그래서 이걸 갖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요약한 내용이 지금 여기 있네요. 영수, 또 뭐 정신수, 채관수. 채관수는 16273849와 관련된 것이 채관수가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 기수가 되는데 이것은 공명과 승천, 승진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좋다는 거고요. 조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7운이라면 3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10이 되는 숫자가 조수가 돼요. 그러니까 8운이라면은 3이죠. 그래서 8방의 무리인즉 7운에는 조수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 내용 아무튼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요. 다음에요. 7번 7장입니다. 7장. 7장도 이미 좀 아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원주는 생략하고요. 종명 선생 주만 해보겠습니다. 이 절은 실로 24 좌양이죠. 좌양의 3원과 음양의 음과 양에 따라서 가겸과 불가겸이란 게 있죠. 그래서 추요 환상 수지주라고 했는데 그건 원주의 잘못이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뭐 가겸 불가겸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요. 그래서 원운에 따라서 그리고 형기에 따라서 합계를 쓸 수도 있고 책계를 쓰는 경우에는 그 땅에 따라서 이 책계를 써야 됩니다. 억지로 책계가 좋다고 해서 특히 음택에서는 쓰면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계와 책계에 관해서는 종명 선생 여러 가지 책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종명 선생이 본인의 책을 소개를 했네요. 특히 여기 가겸 불가겸은 현공비지 증해라는 책이 있죠. 본래는 이 장중산 선생이 줄을 달았는데 또 종우명 선생이 줄을 달아놓은 책이 있어요. 요 현공비지 증해는 종우명 선생이 지은 지리 1편 신해자가 잘못됐네요.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좋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이전에 강의하고 이게 책으로도 현토본이 나와 있죠.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천원용이요. 천원용은 이 부목계가 돼가지고 옆에 있는 인원과 지원 양은 이 자식이 되고 또 이것은 양원 모두 이게 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은 아주 대하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천원에서 양쪽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제 책계가 되죠. 이 책계를 갖다가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천원은 좌오모유 건공간손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인원용. 인원은 천원만 겸을 수가 있어요. 인원이 여기죠. 인원에서도 지금 천원 쪽에 있는 여기서 보면 오른쪽의 책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요. 이것은 뭐 을신정계 인신사의 좌양에 해당되죠. 그래서 지원 쪽이죠. 지원 쪽에 있는 이 삼도 책계는
공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요. 그래서 인원은 순자죠. 그래서 천원인 부모와는 겸이 가능하다 이거요. 그런데 지원은 역식, 이건 역자라고 그러죠. 그것은 불가겸하고, 그리고 인원요구 힘은 또 역시 아까 천원령은 힘이 있다고 그랬는데 인원력도 두텁다고 그랬는데 이 말하자면 대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죠. 다음에 지원용이요. 지원용은 양쪽 다, 양쪽. 그러니까 인원이나 천원이나 여기에 있는 체계 있죠. 양쪽이요. 이것을 쓰면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요. 그래서, 지원은 부모와도 같이 가는 것이 불가겸이고 인원에도 불가겸이다 이거요. 그리고 진술충미와 각경병님 이 세 개의 좌는 그 힘이 박하다 그랬네요. 근데 아까 그 천원과 인원은 힘이 좋다고 그러고 지원용 그 힘이 박하다고 했는데 요것은 저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죠. 그런데 이것도 특히 이 지원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오히려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박하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또한 형기풍수와 관련지어서 봐야 되지. 지원용이라고 해서 힘이 아주 그 열불박자죠. 그러니까 약하다는 의미죠.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요. 이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아주 중요하죠. 좌향을 세운다든지 내룡을 거두어들인다든지 또는 소사를 거두어들인다든지 납수를 거두어들인다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 혈, 사, 수 형기풍수의 네 가지 조건이 용혈사수죠. 그 용혈사수가 모두 다 나경을 사용할 때는 집안정침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겁니다. 정확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거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 음택에서는 천반봉침을 쓰고 양택에서는 집안정침을 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지금까지 현공풍수 이론이나 제 경험으로 봐도 맞지 않는 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요. 그 다음에 팔장이요. 팔장도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주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은 대수와 원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일단은 나눠지는데 그 이별이란 건 묘를 용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는 경중이라고 했는데 물의 원근대소가 적당해야 된다 이거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물에 따라서 복도 있고 화도 있다 그랬네요. 그런데 이 말도 좀 문제가 조금 있어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종주로 넘어갈까요? 여기에서 이별은 하형은 관착대소 그랬네요. 관착대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 물의 규모죠. 물이 많냐 적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이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이것을 갖다가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물이 활대하고 활대태근해요. 물이 크고 너무나 많았을 경우에는 이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정명선은 여기다 공만을 추가시켜 가지고 안 좋다고 그랬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물이 활대한 곳에 이별인데 또 너무 가까워요. 그랬을 때는 그걸 갖다가 탕흉수라고 그랬네요. 이거 안 좋다는 의미인데 그리고 또
타인구사 되면 안 좋은데 또 대공망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그 계기가 또 불순을 범한다서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물이 많으면 재물이 많은데 너무나 많으면은 오히려 재물에 사람이 치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요. 그 다음에 또 물이 너무 적고 또 너무 멀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뭐 당연히 재물이 없죠. 근데 조명 선생이 그 원문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석했네요. 거기에다가 흉사까지 있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네요. 읽어보죠. 물이 적은 데다 입혀는데 또 멀어요. 그랬을 때는 그 기운이 물의 기운이죠. 물의 기운이 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다가 그 혈과 물 사이에 만약에 조해물, 여기서 여기 조해물이란 것은 흉상의 사가 되겠죠. 그런 적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조해물로 살기 침범을 받는다 이거요. 그런데 멀리 있는 물이 어떻게 해서 가깝게 있는 불을 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먼데 있는 물은 비중이 적다고 볼 수가 있죠. 물뿐만 아니라 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원근 대소를 제일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요. 물이 너무나 뭐 가까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멀어도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이 점에 대해서는 천언가에 보면 그 수령편이 있습니다요. 이걸 갖다가 같이 보면 좋다, 이런 내용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